마지막으로 이제 글의 구조 파악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텍스트는 어떤 개괄적인 주제 큰 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나무냐 숲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본 책인데,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여기서 보면 교사가 방금 말하는 것이 수업의 개괄적인 주제, 큰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나무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계속 목차, 우리는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핵심, 심층적 의미, 지금 구조, 3단계에서 세 번째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목차, 강의계획서 같은 큰 틀을 이해하고 있을 때 훨씬 더 학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계속 배우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이해할 때, 특히 저도 이제 VR, AR 뭐 이런 실감형 컨텐츠 공부할 때도 이게 뭔 차이인지 약간 헷갈렸을 때, 이 하나의 그림, 스펙트럼, 현실과 가상현실과 그 사이에 있는 관계, 가장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더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런 큰 구조와 관계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큰 팁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여기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앞에 여기 지금 어느 목차에 있는지 막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봐주면 이게 큰 그림의 이 부분에서 여기구나 라는 게 이해가 잘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텍스트의 구조를 몇 가지 알아볼게요. 1차 주제 구조라고 해서 마인드맵 같이,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이 고래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자기소개 한다고 보면 키나 사는 곳이나 취미나 수평적인 관계로 나열을 이제 하는 하나의 구조고, 두 번째는 조직 구조. 여기는 급이 있어요. 여기는 상위, 여기는 하위 같은 급이 있는 거예요. 그 상위에 환경오염, 환경오염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대기오염, 대기오염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와 황사, 스모그, 이런 식으로 단계가 위아래가 있는 조직의 구조의 형태고요. 세 번째는 주장과 근거. 그래서는 어떠한 주장합니다.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해야 한다. 거기에 맞는 근거를 나열하고 그 결론 내고, 이런 식의 이게 이 주장의 근거구나, 이런 것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은 원인과 결과 구조. 긴밀하게 이제 정말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는지, 휴품 중독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집중력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역으로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원인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글도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휴품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문제와 해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휴품 중독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방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조절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거. 다음 시간 순서 그리고 공간 순서의 구조의 흐름인데, 시간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시대적 변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나타내기 좋은 글의 구조고요. 공간은 문화자의 탐험, 우리가 어느 이제 경복궁을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갑니다. 장소의 이동에 따른 뭐 여행 에세이 같은 식으로 그런 공간의 이동에 따른 글에서는 다음 공간이 이거구나, 공간의 특징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 대조 구조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공통점, 결국은 어떤 성향이고 자극을 중심으로 결이 나눠진다. 그 차이점은 이렇고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해서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나기, 구별하기 좋죠. 한번 실습해 보면 우리가 독해력과 문해력을 비교 대조의 구조로 한번 나타내 보면 둘 다 결국 이해하는 부분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표현도 있고 여기는 읽기에 집중한다. 여기는 굉장히 유연하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구별이 좀 더 잘 돼 보이죠. 그리고
심리상담의 3단계. 그래서도 중요한 건 이 단계 순서가 엉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상담은 스스로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치가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할 때도 나름의 여러분만의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정리 다시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책장을 정리하실 때도 색깔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장르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나라별로 할 수도 있고 애정도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속 결국 어떤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조를 짜부릇했을 때 여러분 글쓰기 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말하기 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읽을 때도 아 이런 구조의 글이구나.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그런 구조 파악과 의도 파악이 잘 됩니다. 여러분도 그 여러분 나름의 훨씬 좋고요. 특히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냉장고 가서 뭐 물도 못 찾죠. 여러분은 가서 딱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죠. 그 자체가 여러분만의 구조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나름의 제가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구조를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저는 빠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 스타일이니까 저만의 노트 필기 방식처럼 이렇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문장 간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거 다시 떠올리고 결국 계속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구조인가 구조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한번 이 구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